철수가 술에 취해 가게로 찾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고기 이게 다야? 갑자기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자의 팔목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너까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철수의 눈빛이 번뜩이며 선의를 노려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고 그날 밤 선의는 작은 메모를 꺼내 적었습니다. 계획, 이제 시작이야. 2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글씨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시골 장터 한켠에 자리한 국밥집 말자네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됩니다. 69세 정말자 할머니는 평생을 이 자리에서 보내며 장터 사람들의 속을 채워주었습니다. 큼직한 무쇠솥에서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국물 냄새가 장터 전체를 감쌉니다. 말자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려냅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비법이 있었습니다. 사골을 하룻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끓여야 진짜 우윳빛 국물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자의 손은 나이가 들어 주름졌지만 국자를 잡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말자는 큼직한 양은 냄비에 사골 몇 덩어리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정성스럽게 걷어냅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해야 깔끔하고 진한 국물이 나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부엌 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말자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첫 손님은 장터에서 채소를 파는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씨는 말자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말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 추운데 고생이 많아요. 일찍 나와야 진짜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김씨도 새벽부터 고생이야. 말자는 뜨거운 국밥 그릇을 김씨 앞에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 안쪽에서는 42세 며느리 이선희가 조용히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선희는 병원 근무가 끝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를 도우러 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선희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 속 며느리처럼 단정했습니다. 선희는 김치를 썰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여전히 힘있게 움직이는 손. 20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말자는 선희에게 친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선희에게 말자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희는 깍두기를 작은 접시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서 두 여자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말자가 국자를 들면 선희가 그릇을 준비하고 선희가 반찬을 담으면 말자가 밥을 퍼주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선희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말자가 선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온 선희의 피곤한 표정을 말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도 좋은걸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말자의 아들이자 선희의 남편인 45세 박철수는 전과자였습니다. 절도와 폭행으로 2번의 실형을 살았던 철수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자 손에서 자란 철수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말자는 홀로 철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철수가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공부도 제법 잘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부터 철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철수는 점점 엇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탈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말자는 철수를 바로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철수 저놈 장가가면 달라질 줄 알았지 미련이었다. 말자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선희와 결혼할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면 철수도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철수의 음주와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장터집이었지만 부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두 여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수가 술을 마시고 찾아올 때면 가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곤 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장터는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말잔의 국밥집에도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농사일을 나가기 전에 든든하게 한 끼를 채우려는 사람들, 새벽 시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말자 언니, 오늘 국물이 특히 진하네요. 단골 손님인 정육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말자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성껏 끓였을 뿐인데요, 뭐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래서 여기만 오게 되는 거예요. 손님들과 나누는 이런 따뜻한 대화가 말자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말자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찾아와 주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말자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파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지나가는 트럭의 경적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철수가 술에 취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철수는 밤늦게 가게로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두고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철수를 낳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장터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했고 선희는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호흡은 마치 오래된 무용수들처럼 완벽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말자와 선희는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물 한 모금 드세요. 선희야, 너도 좀 쉬어.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두 사람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후 2시 장터가 한산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말자와 선희는 점심 손님들을 모두 보내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마지막 그릇을 씻고 있을 때 가게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비틀거리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말자와 선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이, 밥이나 좀 줘라.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철수의 목소리는 이미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인데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에서는 소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말자는 재빨리 앞치마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철수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해장국이라도 끓여줄까? 말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수의 상태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장국 말고 제대로 된 밥 좀 달라고. 고기도 넉넉하게 넣어서 말이야. 말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고기를 더 많이 넣어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국밥을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릇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고기 이게 다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철수의 목소리 톤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20년 동안 지켜본 선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야, 고기도 충분히 들어있고 국물도 진하게 우려냈는데 말자가 달래려고 했지만 철수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다른 손님들한테는 더 주면서 나한테만 이렇게 주는 거야? 그 순간 철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국밥 그릇이 흔들리며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말자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닦으려고 했지만 철수가 말자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아야. 말자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수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이 얼마나 세게 잡고 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말자의 얇은 손목에는 순식간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철수야, 놓아. 아프단 말이야. 말자가 손목을 빼려고 몸부림쳤지만 철수는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왜 나만 차별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철수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선희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니를 놓으세요. 선희가 철수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선희를 보더니 눈빛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너까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철수가 선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말자의 팔목에는 이미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전과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개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창문 너머로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발걸음을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어머니가 다치잖아요. 선희가 다시 한번 철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다쳤다고? 이 정도가 다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더 아프다고. 말자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픔보다는 창피함이 더 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제발 그만두자.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 내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선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그것을 눈치채고 선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려는 거야? 신고하려고? 철수의 목소리는 더욱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선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철수가 선희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말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수야, 선희한테는 손대지 마라.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어머니의 말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철수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손이 떨렸지만 선희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한참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나를 무시해 내 집에서도 존중받지 못해. 철수의 목소리는 이제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말자와 선희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자신의 방에 앉아 아픈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멍이 더 퍼져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선희가 방으로 들어와 연고를 발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날 밤 선희는 작게 메모를 꺼내 적었습니다. 계획, 이제 시작이야. 작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자의 손목에 있던 시퍼런 멍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긴팔 옷으로 가려도 완전히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좀 멍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희는 병원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기의 작은 폭력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는 철수의 행동들,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당한 일까지.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선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철수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 선희는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장터로 가서 시어머니를 도왔겠지만 오늘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선희는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잡은 이선희입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변호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상담실에 앉은 선희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몰래 모아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멍 자국을 찍은 사진, 그리고 철수가 폭언을 하는 모습을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선희 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50대 여성 변호사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선희가 내놓은 자료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진단서에는 타박상, 염좌 등의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고 사진에는 팔과 다리에 생긴 멍자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언제부터 모으신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으로 남겨뒀는데 점점 심해져서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녹음 파일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준비해온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같이 피해를 당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 분도 함께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선희는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상담을 받은 후 선희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 선희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말자는 홀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선희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오늘은 한산했어. 말자가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희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멍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선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선희의 말에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네, 철수 때문에 상담받으러 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말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 변호사님이 우리가 모은 증거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증거? 말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뒀어요. 말자는 며느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순박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선희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런 걸 준비했을 줄이야. 어머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같이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어질까 걱정이야. 어머니, 전 이미 다 준비했어요.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두 여자는 가게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자는 선희의 계획을 들으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의지를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말자가 걱정했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해야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는요. 선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장터에서 큰 소리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철수를 피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희야,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말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끝낼 거예요. 선희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자신의 방에서 다시 한번 준비한 자료들을 점검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변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 서류들도 체크했습니다. 말자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 모두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틈틈이 관련 서류를 준비했고, 집에서도 조심스럽게 철수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술에 취한 철수가 장터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얼굴에 상처까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싸움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선희. 철수가 가게 문을 벌컥 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국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자는 재빨리 앞으로 나가며 철수를 달랬습니다. 철수야, 손님들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하지만 철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이 뭐가 중요해. 내 집인데. 철수의 목소리는 가게 전체를 울렸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철수의 상태가 평소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얼굴의 상처와 더불어 눈빛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밥 좀 주세요, 어머니.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철수가 그쪽을 노려봤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 밥 달라고? 손님은 겁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철수야, 제발 진정해라. 장사하는 데인데 말자가 간청했지만 철수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장사? 이 좁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국밥이나 끓이는 게 대단한 장사야? 그 순간 철수가 갑자기 말자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말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말자를 때리는 대신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들 가버리네. 고맙다, 철수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 때문에 손님들이 간다는 식으로 말해? 선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선희의 개입은 오히려 철수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한테 훈계질이야?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깝지도 않아? 철수가 선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로 같이 살면서 당연한 거잖아요. 철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이 집이 유지되는 줄 알아? 철수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너희 둘이 어떻게 살았겠어? 말자가 철수를 말리려고 했지만 철수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69세의 노인이 갑자기 밀려나면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선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엎어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엉덩이를 부딪혀서 아팠지만 그보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희가 급히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말자는 겨우 일어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와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철수의 전과와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개입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어? 철수가 넘어진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 철수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그것을 눈치채고 선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려는 거야? 신고하려고요. 선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신고? 나를 신고하겠다고? 철수가 선희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놓으세요. 선희가 저항했지만 철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선희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다 내 거야. 어머니도 이 여자도 내 말 들어야 해. 철수가 가게 한복판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런 창피를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끝이라고? 무슨 끝?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철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별일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철수가 본 적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철수는 선희의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달라봤자 뭐가 달라? 너 같은 여자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말자가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그만해라. 내가 내 아들이지만 이건 너무해. 말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엄마함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까지 나를 배신하시려고요? 철수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떠난 후 말자와 선희는 말없이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선희야, 오늘 일로 마음 바뀌지 않았지?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선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선희는 자신의 방에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해 더욱 확고해진 결심을 다지며 빠뜨린 증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말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다행히 가게 밖 사람들이 목격했으니 증인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3년 동안 모은 소중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12장, 멍자국과 상처를 찍은 사진 30여 장, 그리고 철수의 폭언과 위협을 녹음한 파일들. 선희는 이 자료들이 자신과 시어머니를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거야.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법률사무소에 가서 추가 상담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철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비틀거리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선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철수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재빨리 서류 봉투를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가 선희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철수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잠자려고 했어요. 선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선희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철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선희가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펜, 구겨진 메모지, 그리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 철수의 술 취한 머리로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한테 신고하겠다고 했지? 철수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짜로 신고할 생각이었어? 선희는 뒤로 물러섰지만 좁은 방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선희가 변명했지만 철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뭔가 준비하고 있었지? 철수는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도 뒤졌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에 숨긴 서류 봉투가 발각되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자려고 했다니까요. 선희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뭐 하는 거야? 선희 좀 그만 괴롭혀라. 말자가 방문 앞에 서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어머니의 말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가 계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했습니다. 말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철수는 계속 방을 뒤지다가 마침내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냥 병원 서류들이에요. 선희가 거짓말을 했지만 철수는 이미 봉투를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서류? 왜 이렇게 많아? 철수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본 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진단서,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까지. 모든 것이 철수 자신을 겨냥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나 고소하려고 했어? 철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철수는 서류들을 바닥에 휘뿌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나를 어쩌겠다고. 진단서와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선희가 3년 동안 조심스럽게 모은 소중한 증거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선희가 서류들을 주우려고 했지만 철수가 선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나를 배신할 생각이었어? 말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아들을 말렸습니다. 철수야, 선희한테 손대지 마라. 하지만 철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도 이 계획에 참여하셨죠? 그런 게 아니야. 선희는 그냥. 말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를 속이고 있었어.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철수는 흩어진 서류들을 발로 밟았습니다. 선희가 심혈을 기울여 찍어둔 사진들이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이런 것들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 선희는 몸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철수의 힘에 밀려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선희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히면서 아팠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줬더니 이게 보답이야? 철수가 선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철수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폭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정말 그만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철수는 어머니의 눈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USB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철수가 주머니에 넣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 나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철수가 선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릴 테니까 알아둬. 좁은 방 안에서는 아무도 선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나이가 많아 철수를 막을 힘이 없었고 이웃들은 소리를 들었겠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바닥의 서류들을 발로 차며 방을 나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알겠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찢어진 사진들, 구겨진 진단서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말자가 와서 선희를 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희야, 괜찮니? 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듯한 절망감이 두 여자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장터에서도 기계적으로 일만 했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희야, 밥이라도 좀 먹어라. 말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만 젓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그 사건 이후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장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했고 가끔 선이나 말자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지? 철수가 선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선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선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대신 다시 법률사무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여성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희 씨, 어떻게 되셨어요? 준비하시던 서류들은 잘 정리되셨나요?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류들이 모두 발각되어서 없어졌어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럼 새로 준비하셔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니에요. 선희가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복사본들을 따로 보관해뒀거든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희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정말요? 그럼 서류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뒀어요. 원본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도 클라우드에 백업해뒀고요. 변호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 준비라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선희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증거를 없애버린 뒤로 며칠 동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선희의 얼굴에 희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는 선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 부분은 목격자도 있으니까 더욱 유리하고요. 정말요? 그럼 이제 철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가요? 선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남편이 일정 거리 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꿈만 같던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쯤 신청할 수 있나요? 오늘 당장 서류를 준비해서 내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1시간 반 동안의 상담을 마친 후 선희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전의 기회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선희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말자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 보였습니다. 아마 며칠 전 철수가 벌인 소동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힘드셨죠? 선희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선희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선희야, 오늘 표정이 좀 다르네. 어머니, 제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다시 법률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선희의 말에 말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하지만 서류들이 다 없어졌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뒀거든요.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럼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야? 네,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접근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다고요. 말자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어. 선희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법이 우리 편이에요. 선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철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준비했을 줄이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순간 말자는 선희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내 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으며 서로를 의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희야, 만약 철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말자가 걱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모든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할 거예요. 두 여자는 가게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각자 속으로만 사귀었던 아픔들을 처음으로 서로에게 털어놨습니다. 말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선희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말자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정리하면서 선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의 끝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말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자.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철수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철수는 선희와 말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됐어요? 선희가 변호사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정식 문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럼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다녔습니다. 며칠 전 선희의 증거들을 없애버린 이후로 자신이 완전한 승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선희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철수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의 고통이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장터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는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법원 명령이 나왔어요. 이제 철수가 우리에게 접근하면 바로 체포될 수 있어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우리가 안전한 거야? 네, 어머니.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선희의 대답에 말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철수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오후 5시 장터는 평소처럼 북적였습니다. 말잔의 국밥집에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선희와 말자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언제 철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성큼성큼 걷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말자와 선희는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철수가 오고 있었습니다. 어이, 오늘도 장사 잘 되나? 철수가 가게 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선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어떠니?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가라고? 여기가 내 집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철수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또 신고하려고? 이제 그런 것도 소용없어. 내가 모은 증거들은 다 없어졌잖아. 철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선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거든요. 선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접근 금지 명령? 철수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선희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여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법원 명령 위반이에요. 경찰을 부르면 바로 체포될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증거도 없는데? 백업해둔 자료들이 있었어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철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철수가 선희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희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신고합니다. 장터 말잔의 국밥집으로 출동 부탁드려요. 철수는 선희의 전화 소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전화 끊어.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신고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정말 체포될 거예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어쩔 줄 모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를 말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희가 경찰을 불렀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철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아무도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자와 선희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5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경찰이 정말 와. 철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장터 한복판에 멈췄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여기 제 집이거든요. 철수가 변명했지만 경찰관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철수가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지만 경찰관들이 즉시 제지했습니다. 박철수 씨, 법원 명령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철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철수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장터에서 큰 소리치며 다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신 내 가족 건드리지 마라.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는 승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철수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도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장터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말자와 선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고 긴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장터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말잔의 국밥집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자 언니, 요즘 국물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인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말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정성도 더 들어가고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철수의 위협에서 벗어난 후 말자의 요리 솜씨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국물은 더 깊은 맛이 났고 반찬들도 더 정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말자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예전보다 밝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집안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희 씨,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이 좀 정리되어서요. 오후 2시 선희는 병원 일을 마치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나타날까봐 주변을 살피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말자가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서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많았어요? 선희가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요즘 매일 손님이 넘쳐나. 예전에 철수 때문에 안 오던 사람들도 다시 오기 시작했어. 말자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두 여자는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철수가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대화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희야, 가끔 꿈만 같아. 말자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 저도요,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용기를 내길 잘했어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잠갔습니다. 예전에는 철수가 술 취해서 찾아올까봐 문을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해드릴까요? 선희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아, 간단하게 먹자. 우리 둘이 먹을 건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해.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었는지 알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만이라도요. 말자는 며느리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모녀처럼 보였습니다. 선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말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나 혼자서는 철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말자는 가게 한쪽에 있는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새로 만든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은 지켜야 할 이유라는 글귀와 함께 말자와 선희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난주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장터 사진관에서 기념으로 찍자고 한 것이 선희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어요. 이런 평화로운 날을 기억하고 싶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져. 말자가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겨낸 거야, 선희야. 네, 어머니.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밤이 깊어가자 두 여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철수가 술 취해서 돌아올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밤을 꿈꿀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구나.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철수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되었습니다. 말자도 자신의 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말자가 일어나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선희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는 국밥 끓여서 손님들 기분 좋게 해드려요.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오전 8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말자 언니,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말자의 대답은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가게는 점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자와 선희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에 평화가 왔네. 말자가 뜨거운 국밥 국물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평화로운 하루예요. 장터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잔의 국밥집에서 피어나는 김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진짜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